특별수사본부에서는 즉시항고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뭐 바로 입장냈어요. 네, 바로 냈어요. 그거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입장이 유지된 시간은 5시간밖에 없었어요. 정확하게 따져보면 즉시항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았지만 5시간 만에 딱 꼬리 말았습니다. 5시간 만에 말꼬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즉시항고 해야 된다는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지 그래? 즉시항고 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또 이런 추측을 했다가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보통항고 포기 선언은 특별수사본부에서 했어요. 보통항고 안 합니다. 라고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왜 보통항고 안 하냐고. 즉시항고 그러니까 역할 분담한 거예요. 즉시항고 즉시 포기는 심우정이 하고 그럼 보통항고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특별수사본부 박세현이 맡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카 배드캅이라고 해서 네. 특수본은 마치 윤석열을 잡아둘 것처럼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5시간. 그리고 대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짜고 쳤다. 그것조차도 국카 배드캅. 예. 그런 거고 그 의원은 나 바로 이거 특별수사본부 박세현이 보통항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예, 했어요. 맞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 기세라면 우리는 비록 그 석방이 됐지만 보통한 거라도 해서 우리가 이 적법성을 한번 고등법원에 가서 따져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 일관성이 있죠. 특별수사본부. 아니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에 대한 그 공소 유지도 우리가 그럼 불안해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되거든요.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그래서 되는 특검해야 거죠.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을 어떻게 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최상목에 대한 책임론이 동시에 지금 불거져야 되는 겁니다. 최상목이 지금 뒤로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상설특검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최상목의 잘못이 지적되고 저희가 이제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것도 저희가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특검해야 돼요. 비슷하게 좀 보고 있고 의심해야 된다고 보는 게 그 특수본에서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이라도 했어야 됩니다. 총장에게. 요번에 그 김성한 차장에 대해서 영장 계속 구속영장 반려하니까 경찰이 고등 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 신청했다가 네. 거기서 영장 발부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구조로 대검의 수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 특수본부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논의해보자라고 요청을 했어야 돼요. 진심이었으면. 진심이었으면.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면 최소 2, 3일은 걸립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 가장 믿을 수가 진짜 물론 뭐 당장 제일 중요한 게 헌재 결정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만 두 번째가 이제 형사 재판인데 네. 지금 나는 특수본 박세현이는 진심이라고 자꾸 무슨, 얘기하니까 나 그런 줄 알았지. 이번에도 박세현이가 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바로 이 즉시항고 하겠다고 하고 하니까. 네. 근데 이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박세현이가 이걸 그냥 투트랙이네 투트랙. 국가 배드캅 놀이를 하든 안 했든 간에 어차피 잘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에요. 네. 본인들이 자인했잖아 불법 감금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건 그리고 자인한 거니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특수본 지침까지 다 어겨가면서 그 권한 행사를 저지했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특검에다가 반드시 포함시켜가지고 처벌해야죠. 자 잠깐만요. 지금 방금 이제 검찰이. 쓱 지나가셨는데 지침을 위반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지침을 잠깐 좀 올려주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최강욱 의원님. 저 지침의 2조 2항을 보시면 네.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저게 이제 본부장이 박세현이죠. 검찰총장은 심우정이고 네.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초반 5시간이 됐건 5분이 됐건 지들끼리 직무 중단시켰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끝난 일이에요. 이제. 이 위반이네.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 그러나 박세현이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나오자마자 즉시항고 한다고 했거든. 네. 즉시항고를 못하게 직무를 중단시킨 거 딱 못하겠지. 떨어지네 네. 이것도. 그래서 저게 이제 직권남용을 오늘 고발을 한 겁니다. 네. 요걸로 딱. 심우정 직권남용. 그래서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탄핵도 저걸로 해야죠. 자 그러면은 이 심우정이 얘네들 뭐 심우정뿐만 아니라 이 검찰 얘네들이 왜 이런 것이냐. 도대체 왜 윤석열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검찰의 그동안에 너무나 수상한 정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먼저 계엄 직후 대검이 간부회의를 열었어요. 맞죠? 11시에. 예, 11시에 간부회의. 간부회의 있어요. 간부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유혁 감찰관이 야 이거 집어 던지고 나왔잖아. 위헌적인 회의야 하고 집어던지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다 폈었어요. 자,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 것이냐. 내란과 궁금해요.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겠느냐. 자, 두 번째. 계엄 선포 이후 검찰이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어요. 네. 선관위 자, 그거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방첩사 대령하고 대검 선임과장 통화했어. 네. 그리고 실제로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네. 강력한 정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김성훈이의 구속을 3번 맞습니다. 와, 네. 3번. 그리고 검찰은요 공수처를 또 압수수색합니다. 검찰이 공수처 압수수색한 거 네. 이거 저는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경찰 국수본도 압수수색했어요. 했잖아. 네. 그 시점이 왜 그런가 네. 하면은 아까 그 제가 저게 이제 제가 진상조사단 입장에서 제보를 받은 거예요. 검찰 과학수사부하고 이 방첩사 대령과의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 그다음에 또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의 사이에도 방첩사 대령과 곧이어 통화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검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이 아까 그 전화 통화한 사람 1명 포함해서 선관위에 출동했다라는 제보까지 받은 거죠. 네. 받고 이제 그 무렵에 저 제보가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제가 보도 자료 가지고 기자회견 하고 난 후에 하셨지. 지금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서 제보를 받아서 확인 체크를 하고 보도 자료를 내면은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자기들 수사 관할이면 수사하려고 그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수처가 저걸 수사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호처 그 서버를 확보할 그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주진우 의원이 그 서부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해놓고 그걸 숨겼다 공수처가. 공수처가 거짓말했다. 네, 영장 쇼핑했다라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를 여러 차례 해왔어요. 네. 근데 딱 그걸 빌미로 해서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합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방해를 하는 거죠. 시기가 아주 공교롭죠. 네네. 즉시 항고를 심우정이가 포기할 때 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즉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2012년에 헌재가 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네. 요거는 이제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건입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 네. 국회가 네.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권에 뿐만 아니라 구속 취소 즉시 항고권도 삭제하는 법을 만들자. 요걸 개정하자. 2015년도에도 또 얘기가 국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그렇게 한 거야. 네. 근데 그거를 검찰 수뇌부가 반대해서 무산됐어요. 오. 그때 누가 반대했냐? 바로 네. 김주현이야. 오. 김주현이. 그래서 위헌을 운운하는 네. 심우정이가 역겹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도 김주현이 나온다. 예.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에도 김주현이 등장한다. 그렇습니다. 심우정이 시점으로 직속 봐서도 상관이다. 예. 시점으로 봐서도 굉장히 절묘한 것이 아까 그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 김성훈에 대한 세 차례 그 영장 반려 문제 있다. 네. 그 영장 그 청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김성훈이 구속되면은 아까 공수처가 그 경호처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내란의 증거들이 드러나는 드러나는 거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아까 그런 뭐 수사 관할 건 없는데 권한 없는 데서 수사했다는 것도 증거가 제대로 수사기관에서 확보됨으로써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위법 수집 증거는 주로는 아마 피신 조서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그렇게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을 구속시키고 공수처가 그 서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무렵에 공수처를 수사방해를 해서 제압을 해버려서 무산시키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 윤석열에 대해서 딱 그때 한 달 내내 지고 있던 것을 그렇지. 갑자기 이제서. 이 잘못된 구속기관이 도가한 기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네. 이게 뭔가 그러니까 수상한 거지. 네,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거죠. 시점으로 봤어도 절묘한데 그 위에 지휘관이 있는 거예요. 컨덕트가. 그것은 그런 법 기술을 아는 사람인데 아까 우리 최욱 씨께서 더듬어 보시기에 이미 2012년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기에 적용할지 말지도 사실은 그런 법비가 아니면 알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 그런데 딱 이 사건에 딱 들어맞게 활용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최고의 컨덕터, 최상의 컨덕터는 저는 김주현 민정수석일 수밖에 없다. 다른 누구도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네. 그 의심이 맞다면
대통령실의 김주현이 네. 대검의 심우정이 네. 뭐 이런 이제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 추가하자면 이 일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법원에 저런 결정이 나왔을 때 국힘이 일제히 갑자기 공수처를 때렸어요 그때부터. 오늘까지도 공수처를 때리고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공수처예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금 이거를 수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아. 공수처가 심우정이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순간 여러 명이 드러나게 돼 있어. 지금 아. 김주현이하고 박성재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그리고 그 비화폰 서버로 역시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을 거기 때문에 심우정이는 그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필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지금 이빨을 맞아서 돌아가는 알겠습니다. 지금 와. 뭐 지금 우리 김용민 의원님 큰 일을 또 하러 가셔야 됩니다. 네, 끝으로 하신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지금 뭐 어제 그제 있었던 일들 때문에 국민들 뭐 충격 받으시고 화가 많이 나셨을 건데요. 또 이제 정치권에서는 거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서 어떻게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탄핵 인용될 수 있게 신속하게 인용될 수 있게 하느냐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저쪽에 기세가 올라가는 것들을 빠르게 제압하고 꺾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쪽에 내란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들의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가 필요하면 탄핵 절차를 하거나 아니면 고발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그쪽의 움직임을 최대한 막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곧 의총에서 많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